그러던 중 저는 컨셉 12기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만 믿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첫 강의날 그 수강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포항, 강원도, 제주도, 대만,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부산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물안 개구리 동아줄을 잡고 세상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부산에서 장미 돼지국밥 대표 겸 부산국밥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외식업 컨셉 기획자과정 12기 노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개강일 인사 사진인데, 그때도 덜덜 떨면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물론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성과 발표를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되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저지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인데,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이 보고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 더 넓고 깊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딱 저 그림처럼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저는 한때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고 회식 자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 5일 근무였는데 주 6일 회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럴 거면은 이제 내 장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 집에 이제 신혼집 전세장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평소에 제가 즐겨 찾던 국밥집에서 가서 전수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첫 창업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팅도 생기고 이제 손님도 늘어나면서 매출도 이제 수익도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되었었는데,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한테도 손님한테도 사람에게 많이 치고 이러니까 몸이랑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일 같이 도와주시던 어머니가 척추뼈가 내려앉으시고, 홀 업무를 도와주던 와이프는 거의 대인기피증이 걸릴 정도로 예민해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꾸역꾸역 한 10년 정도를 버티고 이제 사람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배달 매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또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배달 매장을 또 차려서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매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1억 매출이 눈앞에 보이길래, 그러면 이번 달에는 1억 매출 한번 찍어보자. 마음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진짜 입에 단내 날 정도로 뛰어가면서 결국 1억 매출을 영혼을 진짜 완전 갈아 넣어가면서 1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거는 제 인건비랑 영혼을 같이 갈아 넣은 와이프 인건비, 그거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1억 매출을 해도 제 수익은 0원. 그래서 그게 전부였고, 그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팽팽하던 실이 툭 끊어진 것처럼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한참을 방황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공부 아닌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이 뭐 본인의 강의에 대한 광고거나 프랜차이즈 광고일 뿐 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다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원래도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은 아닌데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저의 단단한 동아줄인 김영갑 교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늘 자주 보이던 교수님의 블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로그를 쓰세요. 블로그를 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교수님이었습니다. 성공하려면 블로그를 쓰세요. 안 써요. X. 기록이 자산입니다. 예, 안 씁니다. X. 블로그가 인생을 바꿉니다. 네, 안 믿습니다. X. 이렇게 몇 번이고 그 메시지를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뭘 그렇게 쓰라는 건지 내용이라도 한번 보자 싶어서 교수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이랑은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유익하고 재밌고 그러다가 유튜브도 들어갔는데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지금 저처럼 성과 발표를 하는 내용도 있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매장들도 보게 되고 그 유명하고 잘 되는 매장들의 끝에는 결국 교수님의 이름이 늘 있었습니다. 내용이 단단했고 교수님의 진정성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로그를 쓰라고 하십니다. 결국 2달을 지켜만 보다가 제가 졌습니다. 백기를 들고 그래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써보자. 안 달라지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2024년 9월 20일 제 인생 첫 블로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글을 올리자마자 교수님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그물에 걸려든 게. 농담이고 그때부터 교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블로그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기만 하던 소비자에서 이제 글을 직접 써내려고 하는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블로그 관련 도서도 구매해서 읽고 저의 모든 마음을 글로 다 쏟아내면서 하루하루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늘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마다 교수님은 댓글로 잘하고 있다, 꾸준히 써 나가자 하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록은 곧 내 자산이구나. 이게 바로 교수님이 블로그를 쓰라고 하셨던 이유구나. 블로그를 꾸준히 쓰고 그 힘을 직접 느껴보니까 제 판단에 대한 확신도 쓰고 교수님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자, 이게 제 블로그인데 이제 아직 이후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서로 이후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블로그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교수님의 책을 구입해서 필사도 하면서 하나하나 저만의 기록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순전히 블로그만 보고 한 손님이 직접 저희 음식을 주문해 주신 겁니다. 어째 보면은 참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초보 블로거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나름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매번 릴스만 보던 제가 직접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부탁드리면서, 이게 감성 인스타라 가지고 마팔은 좀 어려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루하루 쌓아가는 이 진심이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던 중 저는 컨셉 12기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만 믿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첫 강의날 그 수강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포항, 강원도, 제주도, 대만,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부산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컨셉 12기 대표인 김기열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대표님들을 만나서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인간관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그룹을 가든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모난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깎여서 그런지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둥글둥글하게 너무 좋으신 분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늘 외롭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도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랑 이제 서로 마음이랑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말 지속적인 힘이 되는 공동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이어가면서 저는 제 현재 상황과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은 민낯 자료, 제 나름의 민낯 자료를 만들어서 교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 자료를 본 교수님께서 저한테 처음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네 정체성이 뭔가? 국밥집인가? 보쌈집인가? 제가 뭘 파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 질문을 듣고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였었습니다. 저는 내가 뭘 팔고자 하는지 제 정체성도 모른 채 또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부산 최고의 돼지국밥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산 유명 국밥집, 서울 유명 국밥집 30곳 이상을 벤치마킹하면서 롤모델 점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롤모델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제 몸무게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날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보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12년 자영업하면서 손익계산서를 처음 작성해본 거였습니다. 데이터 경영의 천재이신 앞에 계신 M 점장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도 받고 도움도 받아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매장의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왜 1억 매출을 올려도 수익이 남지 않았는지, 배달 매장의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가 저의 두 번째 성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무조건 꼭 손익계산서는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네요. 그 후로도 교수님께는 참 죄송하지만은 낮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계속 연락드렸습니다. 교수님 연락 드릴 때마다 괜찮아, 죄송해하지 마, 언제든 연락해, 맞지? 그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쌓아 올린 자료가 어느덧 30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저의 보물이자 세 번째 성과입니다. 이 자료가 한 장 한 장씩 쌓일 때마다 제 실력도 그만큼 쌓여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변화된 점을 이제 전과 후로 한번 나눠보았는데, 첫 번째, 국밥이냐 보쌈이냐 정체성이 없이 매출 목표만 바라보면서 무작정 창업을 하려고 생각했었으면 지금은 정확한 브랜딩 방향을 설정해서 본질을 중심에 두고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억 매출을 달성해도 남는 게 없던 구조에서 손익계산서를 통해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위주의 손쉬운 운영 방식에서 본질 중심의 홀 매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 시각으로 그저 글을 읽기만 했었다면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컨텐츠 생산자로 변신하여 실질적 성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던 때와는 달리 교수님과 동문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평생학습, 협동학습의 가치를 깨닫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늘 지치고 실망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때와는 달리 설레고 기대하고 성장에 감사하면서 교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길 도전입니다. 성수동 벤치마킹을 통해서 매장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을 얻게 되었고, 교토 컨셉 드립에서는 발달된 일본의 식문화를 습득하고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갇혀 있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또 뭣도 모르고 해맑게 좋다고 이제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또 교수님은 동아줄을 꽉 잡고 좀 옳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수강학습, 개별학습, 협동학습, 식당 공부, 이 5가지가 저의 지속 성장의 원동력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성과입니다. 이제 막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바깥 세상이 저 혼자였다면 저는 다시 우물 안으로 폴짝 뛰어들었을 겁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저에게 늘 힘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만들어 보자. 함께 해 나가자.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제가 처음 마주한 세상은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 매장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홀 매장을 다시 열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어디서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잘할 수 있다 라는 근거 없는 자만심만 있었는데,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또 제자리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그게 바로 본질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년 조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성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제 매장을 오픈했더라도 그 새 매장이 처음부터 저는 대박이 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조급한 성공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만큼, 그리고 내실이 있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갖추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눈앞에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 대박은 어느 날 조용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여전히 서울 올라오는 길이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 그날까지 저의 이 모든 사례들이 늘 교수님의 강의 자료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약 한 2075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50년 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목표는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